앞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스타트업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의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인천 중부 신용협동조합에서 금융 업무를 담당할 신입 및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2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 중 40세 이하인 분만 지원이 가능하고 이때 운전면허증 소지가 필수입니다. 이 외에도 엑셀 등 문서 작성 활용 능력이 뛰어나야 하며 신협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17일까지고요. 채용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정규직 연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제학과 경영학, 산업공학, 회계학 및 유사 분야 전공자 중에서 해당 전공 분야의 석사 학위를 소지한 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역 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요. 연구원의 징계에 의해서 면직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이어야 합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18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박사급 연구원을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지만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분 중 경영과 경제, 통계, 행정, 개발 관련 전공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사 이력서 양식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요. 이메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18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에서 해외 연수 업무 지원 및 일반 사무를 담당할 해외 사업센터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분 중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어 또는 제2외국어가 가능하고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우수한 분, 그리고 유관 업무 경험이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19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보다 자세하고 또 전문적인 이야기 들어보기 위해서 실제 스타트업 현장에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커피라디오의 김기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커피라디오는 흔한 단어인 커피와 라디오의 조합인 만큼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커피를 하고 싶다는 의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아날로그 라디오처럼 커피를 전파하고 싶습니다. 아, 라디오처럼 커피를 전파하시려고? 네, 따로 네. 라디오 관련 일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 거예요? 네,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이라도 뭐 커피 관련 팟캐스트라도 네. 하시면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자, 뭐 이름만 들어서는 이제 커피 관련이 있다라고 느껴지지만 글쎄요, 커피 라디오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커피라디오는 커피를 볶는 커피 제조회사이기도 하고요. 네. 볶은 원두를 전국 거래처에도 유통을 하고 있고요. 또 커피 관련 컨텐츠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 전문점을 오픈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프랜차이즈 설립을 도와주고 있고 머신 공급 등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직영 커피 전문점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커피 관련 컨퍼런스에서 커피 네트워크 특별관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부에서 좀 양성 매니저님이랑도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데 혹시 좀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건지 궁금하네요. 예, 제가 그 원주 여행을 하던 도중에 네. 원주 커피 라디오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속성으로 받았습니다. 원주를 여행을 하다가 예, 송어회 먹으러 갔다가 네. 카페 원두의 향기에 너무 끌려서 네. 들어갔는데 교육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원두도 볶고 직접 예.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는데 오. 저희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오, 우리 사부님. 속성이면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코스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원데이로. 예, 원데이로 한번 했다가 커피의 매력에 빠져서 오. 원두도 직접 사서 네. 집에서 이제 우려 먹고 오. 이렇게 이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마시고 원두를 있습니다. 우려 먹는다고요? 이게 또 티백 형태로 돼 있는 또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 핸드드립 말고 그냥 정말 차처럼 그냥 뜨거운 물에 살짝 담궈 놓으면 예. 알아서 이제 커피가 되는. 그거는 바리스타 기술이랑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바리스타의 그런 애티튜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커피를 우려 먹는 걸 좀 배워보신 네. 인연으로 오늘 또 함께 하시게 됐는데요. 보통 이게 좀 커피 관련된 일이면 그 가게를 떠올리잖아요. 커피 전문점 요즘 워낙 많으니까. 근데 원두도 판매하시고 컨설팅도 하신다니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네, 제가 2005년도에 뉴질랜드에 100일살이를 한 적이 있었어요. 100일살이요? 네네. 그때 이제 숙소 앞에 비포라는 카페가 있었어요. 뉴질랜드에서 운영하고, 뉴질랜드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근데 우연찮게 너무 심심해서 다니다가 이제 들어갔었는데, 에스프레소라는 거를 그때 당시에 모를 때였어요. 근데 그때 가장 싼 음료가 에스프레소라서 주문했다가 너무 썼어요. 그 당시에는. 네. 그랬다가 그 다음날 또 다른 거를 마시려고 갔는데 또 그걸 주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어제 너무 잘 마셨다 하면서 오. 그러면서 마시고 또 마시고 하다가 에스프레소에도 빠지게 됐고 또 그 매장의 바리스타와 고객과의 그런 소통이 너무 인상 깊게 남아서 한국에 가면 꼭 바리스타 그리고 카페를 하고 싶다라는 네.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아니 두 분 굉장히 좀 공통점이 있으시네요. 여행을 하시다가 네. 커피에 눈을 뜨신 계기를 좀 얻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게 2005년도였잖아요. 뉴질랜드에서 네. 처음 이제 접하셨는데, 그렇다면 바리스타나 이런 커피 전문 관련 스타트업을 하신지는 상당히 좀 긴 시간이 걸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 시작하신 거죠? 네, 12년 전이 2006년도에 처음 이제 커피 전문점을 열었고요. 그때는 하루 매출이 10,000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 달 매출이 고작 이제 50만 원이었죠. 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커피 전문점이 창업이 되게 쉬운 줄 알고 있었습니다. 네. 네, 인테리어도 업자가 뭐 해주고 머신도 중고로 그냥 사면 됐고 또 인터넷에서 떠다니는 레시피를 그냥 다운받아서 뭐 메뉴를 만들어 보고 창업은 엄청 쉬웠는데 그래서 성공을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열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실패를 좀 맛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때는 실패를 좀 겪으시고 커피 라디오는 또 언제 시작을 하신 걸까요? 네, 그거 이제 실패를 맛보면서 그 네. 당시에 이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열 때는 모르고 시작을 했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노력을 해갖고 6개월 만에 이제 하루 매출을 50만 원을 찍게 되는. 네.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계기가 매일 아침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전단지도 배포하고 또 현수막도 열심히 걸고 그리고 가까운 공원에 나가서 전단지도 뿌리고 쿠폰도 돌리면서 저희 커피 라디오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움직였고요. 또 커피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그 지역 상권에 있는 분들한테 커피도 알려드리고 교육도 해드리고 경험을 통해서 그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올해로 그러면 11년 정도 되신 거죠? 13년 정도 네, 됐습니다. 온라인에서도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내용이죠? 그 온라인 커피 쇼핑몰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커피를 마시는 분들, 유저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또 커피도 판매하고 있고요. 또 커피 전문점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손쉽게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도매 네. 가격으로도 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좀 커피 전문점 창업을 하시는데 그치신 게 아니라 다양한 좀 관련 사업까지 발을 넓히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게 지금 11년째 지속한다는 거는 혼자 힘만으로는 참 힘들거든요. 네네. 지금 뭐 어떤 도움 받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좀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면 바로 실천을 옮기는, 실행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좀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가족들이 큰 도움을 주었고요. 부모님이라든지 형, 동생 그리고 이제 처갓집에서도 예. 네, 오. 뭐 물심양면 도와주셔갖고 예. 이제 그 좀 힘들 때마다 네. 지인 가족 찬스를 네. 사용하면서 여태까지 버텨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남으면 영상 편지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저희 방송국 주변에만 해도 굉장히 많은 커피 전문점이 있고 요즘은 어딜 가나 코너마다 골목마다 커피 전문점 많이 만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 라디오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커피 라디오의 커피는 제철 과일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커피 라디오 커피는 언제나 새로운 콩, 그러니까 뉴크롭이라고 하는 햅쌀 같은 개념으로 그런 뉴크롭만 사용하고 있고요.
또 직수입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지만 대행 수입이나 좋은 생두회사에서 수입한 커피빈을 커핑이라고 하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엄선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도 수확 시기가 있기 때문에 좋은 커피를 좋은 시기에 선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커피빈 관리부터 신경 쓰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커피 전문점과 어떤 커피 회사와 비교해도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커피 맛이 좀 기대가 되네요. 혹시 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이렇게 좀 커피나 차와 관련한 지원도 하고 계십니까? 지원은 따로 없지만 저희 그 커피 동호회 때 한번 오. 초청을 해서 한번 네. 교육을 실제로 다양한 기업에 출강을 하셔서 네. 동호회 분들한테도 막 간단하게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오, 예. 네. 앞으로 혹시 좀 이런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예정 같은 건 없을까요? 제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커피하면 또 양성욱이기 때문에. 예. 도대체 뭐 안 어울리는 게 뭔지 모르겠어. 다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자, 현재 김기일 대표님 커피라디오 운영 외에도 교수님으로도 계신다고 네. 들었거든요. 어떤 수업을 주로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 강원도립대학교에 출강을 하고 있고요. 커피를 수단이 아닌 업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커피 업계의 전반적인 교육을 해주고 있어요. 당연히 커피 스킬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지만 많은 커피에 대한 경험을 해주고 싶어서 곧 졸업하는 2학년 학생들한테는 특히 걱정이 돼서 밤샘 스터디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 15명 정도가 새벽 2시까지 네. 커피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커피가 밤샘을 할 정도로 공부할 게 많나요? 네. 그 커피가 로스팅, 에스프레소 추출, 그리고 라떼 아트, 매장 관리, 서비스 교육, 위생 교육 등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요. 네. 네, 할 게 많고 또 요번에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강릉 커피 축제 또 운영을 했는데요. 네. 저희 도립대학교에서도 부스를 참가했고요. 네. 또 강릉 바리스타 어워즈라는 대회를 저희가 학교에서 운영을 해갖고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또 진행을 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바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커피라디오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를 포함해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매장에서 이제 바리스타 근무를 하는 친구가 4명이 있고 로스팅을 하는 분이 저와 포함해서 2명이 있고 거래처 관리를 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여러분께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워낙 또 대표님께서 바쁘시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추가 고인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좀 구직자들을 위한 커피라디오를 홍보를 한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저희 커피라디오는 일단 커피를 사랑하고 커피인으로서 또 커피를 업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커피 업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벤트나 네트워킹을 접하실 수 있고요. 분명 성장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좀 커피라디오에 어울리는 인재상이 있다면 어떤 인물일까요? 네, 저희는 밝고 착실한 인재를 원하고 있고요. 커피 실력보다는 정말 착실하고 밝은 인재상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커피라디오 매장이 원주에 한 곳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 지금 매장은 원주에 3곳이 있고요. 네. 그리고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판교 오, 네. 유스페이스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제천에도 하나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확장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커피라디오에서 진행 중인 새로운 내용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네, 이번에 회기동에 컴투레스트라고 하는 매장을 또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젊은 바리스타 2 친구와 함께 스페셜티 커피를 컨텐츠와 결합한 새로운 컨셉의 매장을 열었고요. 네. 이제 시작하는 매장이니까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내년 4월에 코엑스에서 열리는 커피 엑스포 앤 디디쇼에서 20개 부스 규모의 커피 프렌즈라는 특별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전국의 스페셜티 커피 업체들이 모여서 커피 관련 직업을 체험하는 컨셉으로 브랜드 체험관 컨셉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커피를 커피 업체들이 모여서 참관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스페셜 특별관입니다. 코엑스와는 지금 현재 계약을 끝낸 상태입니다. 예, 저도 예전에 한 3년 전인가 서울 카페쇼라는 게 열려서 가봤었는데 이렇게 좀 저도 한번 체험하는 컨셉으로 일을 하면 양성우 매니저님처럼 커피에 눈을 좀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브랜드 체험관에서 어떤 체험을 주로 하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는 일반적인 커피를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페셜티 커피의 생두, 그리고 생두를 볶는 로스팅 과정, 그리고 로스팅된 커피를
드립을 한다든지 그리고 에스프레소로 추출하고 또 라떼 아트를 체험할 수 있게끔 기획을 하고 있고요. 또 메뉴를 만들어서 카페 메뉴를 전체적으로 다 경험할 수 있는 스페셜티 커피 특별관입니다. 네, 양성호 매니저님 커피가 어울리는 남자시니까 당연히 커피 좋아하시겠죠? 네, 엄청 좋아합니다. 예, 환장하고요. 네, 항상 또 그 네. 아침에 일단 커피를 들고 오. 출근을 하고 가장 좋아하는 커피가 있다면? 커피 라디오. 아. 예, 커피 라디오. 아니요. 저 예. 어떤 종류의 커피를 좋아하시는지. 저는 또 열정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특유의 또 그 커피 라디오만의 시그니처가 있는데 그게 롱블랙이었나요? 롱블랙. 네. 이게 크림 롱블랙. 예, 그 처음에는 단맛이 나는데 갈수록 점점 뭔가 깊은 또 원두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예, 그리고 실제로 또 바리스타 체험을 하다가 느낀 게 있는데 생두를 또 직접 볶아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또 배가 고파서 오. 볶은 걸 한번 먹어봤는데 네. 꽤 맛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게 정말 커피 콩이구나. 커피 콩에서 그 커피가 되는 과정, 요거를 정말 그 체험하는 것도 뭔가 저한테는 색다른 네, 네. 경험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좀 엑스포가 열린다고 하는데 혹시 참가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무조건 가서 한번 또 체험해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오늘 방송을 위해서 커피 라디오를 저희가 찾아보니까 무료 강좌를 하신 적도 있으시더라고요. 지금도 좀 운영 중이십니까? 네, 현재는 격주나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 동아리에서 뭐 기업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네. 쿠팡 커피 동아리, 그리고 배달의 민족 커피 동아리, 뭐 안랩, 뭐 SK 플래넷, 뭐 가비아 등의 그런 커피 동아리에서 뭐 저한테 요청이 오면 제가 네. 이제 가서 또 무료 강좌를 해드리고 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들고 싶은 마음에 네. 네, 그렇게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글쎄요, 그런 무료 강좌라는 게 사실 재능 기부와도 같은 건데 네네. 그러다 보면 좀 어느 정도 네. 수입에 대한 생각은 안 하십니까? 커피 그 규모가 커지는 게 저한테는 수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 제가 평생 저도 커피를 하고 싶기 때문에 네. 수요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뿌듯함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온라인몰도 운영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홍보를 나오신 김에 하고 가시죠. 저희는 그 커피라디오.co.kr로 이제 들어오시면 가정에서 원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도구나 원두를 판매하고 있고요. 또 도매로 구매할 수 있는 업체에서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또 도매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저도 참 좋아해요. 새벽에 출근할 때 꼭 한 잔씩 사서 출근을 하는데 이렇게 집에서 원두 커피를 저처럼 완성된 커피가 아니라 내려 드시거나 제조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집에서 좀 즐길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다면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권하는 원두 커피는 스페셜티 커피입니다. 개인적으로 원두 커피를 구매하실 때는 마트의 커피나 그 프랜차이즈 커피 등을 좀 피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게 이제 로스팅 일자나 로스팅 방식과 품질에서 만족할 만한 곳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또 구매하실 때는 소량씩 여러 종류를 구매하셔갖고 신선한 커피를 여러 맛을 보는 재미를 느끼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고요. 또 중요한 건 추출 직전에 커피를 분쇄하는 것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오. 아무리 좋은 커피도 분쇄된 상태로 몇 시간만 지나도 맛은 달나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그 스페셜티 커피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건 좀 어떤 커피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스페셜티 커피는 상위 10%의 커피 생두로 만든 커피입니다. 네, 특히 바리스타가 생두를 선택도 하고 또 로스팅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뭐 강하게 볶는지 약하게 볶는지를 선택하고 또 커피를 추출할 때 굵게 분쇄하는 거와 얇게 분쇄하는 것에 대한 커피 맛의 차이가 있거든요. 네. 네, 그것에 대한 것도 바리스타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물의 온도도 낮은 온도와 높은 온도 그리고 커피 양도 많고 적은 거에 대해서 커피의 맛이 좌우하기 때문에 바리스타가 원하는 커피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또 그것이 커피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스페셜티 커피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양성 매니저님은 스페셜티 커피의 맛을 좀 느끼셨습니까? 예, 뭔가 딱 먹자마자 네. 비싼 값을 하는구나. 좀 비싼가 봐요. 스페셜티가 역시나 네. 가격도 스페셜티한가요? 예, 그냥보다는 굉장히 스페셜합니다. 예. 예, 그래서 스페셜한 사람만 먹을 수 있는 커피인 줄 알았는데 오. 막상 먹어보니까 이게 또 익으니까
또 사람만의 테이스트에 익으니까 이게 또 습관이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젠 먹어봐도 뭐 스페셜티인지 그냥 커피인지 오. 구분이 가능할 예. 와. 제 그 혀를 뭔가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아니 정말 커피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르신가 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메리카노 마시면 크게 이제 가게마다 다른 점도 모르고 커피 맛을 잘 구분을 못 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좀 어떻게 커피 맛을 즐길 수 있을까요? 일단 와인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커피를 마실 때 저희 같은 경우도 커피를 배우려고 할 때는 혀를 굴리면서 맛을 보거든요. 혀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신맛도 느껴지고 단맛도 네. 느껴지고 또 오렌지 향이라든지 뭐 꽃향이라든지 그런 걸 오. 느낄 수 있는 게 스페셜티 커피거든요. 네. 어차피 커피도 농작물이기 때문에 과일의 그런 잘 익은 것을 잘 따서 그것을 커피로 만드는 것이 스페셜티 커피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커피 전문점 창업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저도 예전에 저만의 커피숍을 갖는 게 인생 2막을 위한 빅픽처였는데, 자, 혹시 뭐 그런 분들께 좀 해주실 조언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그 커피를 창업할 때는 확실한 타겟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창업 중인 커피 전문점을 타겟으로 할지, 운영 중인 커피 전문점을 타겟으로 할지, 커피에 대한 지식이 없는 고객을 타겟으로 할지, 커피 매니아층을 고객으로 타겟으로 할지, 뭐 온라인 고객으로 할지, 뭐 관광지는 뭐 관광객을 네. 할지, 뭐 바리스타가 많이 오게끔 하는 뭐 바리스타 타겟으로 할지, 이런 타겟이 되게 세분화돼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준비를 정말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들 인생 이막에서 이제 카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꼭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셨다가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꼭 커피를 연구하고 기획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받는 피드백을 많이 반영을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이제 저처럼 커피 맛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이제 막 커피를 시작하려는 분들께도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커피는 늘 공부를 해야 하고 늘 즐겨야 합니다. 그래서 끝이 없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취미로 즐기시는 분들은 그저 취미로 바리스타를 인정해 주시면서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프로로 커피 업계에 뛰어드실 분들은 선생님 하는 그런 이제 뭐 선생님을 만들지 말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커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직전에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라떼아트 대회에 또 참가를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사회를 보신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2019년도 브라질에서 열리는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 열리는데요. 거기에 출전할 수 있는 국가대표를 선발을 하고 있어요. 10월 11일부터 10월 14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고요. 카페인 베이커리 쇼라는 그 카페 쇼가 열리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부대 행사 같이 라떼아트 국가대표와 컵 테이스팅 국가대표를 뽑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라떼아트 국가대표 선발전에 오. 그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좀 뭐 사회를 보신다면 라떼아트 어떤 점을 가장 좀 중점적으로 살피실 건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사회를 보기 때문에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네, 중점적으로 하실 거고, 저는 바리스타 분들의 긴장을 풀어준다든지 뭐 이런 오신 분들 뭐 다들 바리스타 국가대표를 뽑는 거에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커피인들한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줄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좀 시간이 남으면 영상 편지 시간도 마련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까 처음에 가족분들의 도움 많이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분들께 좀 감사의 메시지를 잠깐 한번 전해볼까요? 여기 카메라 보시고. 네. 네, 그 13년 동안 네, 옆에서 묵묵히 그 도와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저희 가족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딸이 둘이 있는데 저희 두 딸도 저와 함께 커피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음악까지 또. 네.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커피 라디오 이야기 해봤는데요. 함께 해주신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양성욱 매니저님, 그리고 김기일 대표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